자,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에서 중요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뉴욕 증시는 어쨌든 다 보합권에서 계속 가고는 있는데 뭐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러운 상황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파월 의장 발언이 좀 튀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냥 체크 포인트 가져갈까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가장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그쵸, 거기에 네. 따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파월 연준의장의 기본적인 발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예전과 크게는 달라지는 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만 봐서는 금리 인하 막 해줄 것처럼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파월이 다시 비둘기로 돌아오나 뭐 이런 이제 네, 맞아요. 이 네.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데이터 디펜던시에 관련돼서는 포기하지 않는 뭐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하나의 더 단서처럼 붙여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너무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통화 정책을 강하게 사용을 했을 때 경제를 해치는 위험을 자기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게 우리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금리를 내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부분이 함께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제 많은 월가의 의견들을 보게 되면은 네. 하반기 때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은 결국은 파월 연준의장의 파월풋을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얘기를 하는가 혹은 느리게 얘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전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따라서도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장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그 미국장과 좀 동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따로 가는 부분도 있고 우선 어제장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제장 시장도 보게 되면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네. 상방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방 속에서 실질적인 수익률 아니면 체감적인 흐름 뭐 이런 것 자체는 썩 좋지 못하게 되는 뭐 계속적으로 수급에 대한 이런 모자르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쪽의 섹터가 올라가게 됐을 때 나머지 다른 섹터가 수익으로. 같이 받쳐지면서 올라가는 네.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게 되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되는가 여기에 따른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도 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 강했던 밸류업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다 차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이제 이 섹터군에서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이유가 나오게 되고 혹은 이유조차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조금씩 더 우상향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은 보다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의 방향성은 우리도 약간의 우상향이 더욱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섹터 순환매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이 더욱더 많은 숙제로서 남게 되는 이러한 이제 국내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선택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계속 중요한 너무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모닝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테슬라 2분기 인도량 얘기해 주시면서 LNF 얘기했는데 진짜 말씀해 주신 당일날 9%가 확 뛰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또 일라이 릴리와 관련해서도 어제인가요? 17% 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잡으세요? 오늘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가요? 예. 직접적인 연결을 사실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좀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봤던 이슈 중에서 만약
지역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테슬라와 이제 중국에서 네. FSD 관련된 맞아요. 이제 자율주행 요 부분이었을 텐데 네. 그거를 크게 가져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갖고 오지 않았고요. 네.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이슈로 갖고 온 건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집중이 국내 시장과도 일맥상통해지는 부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뷰가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성장주에 대한 뷰 자체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밸런스에서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매그니피센트 7과 같은 이런 많은 이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이 네. 계속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것인가 혹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정을 받을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의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네. 많은 상승률이 나오게 됐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 자릿수의 상승률이 나오고 네.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테슬라가 이제 사실 이번 달에 갑작스럽게 10거래일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잘하고 있죠. 한 60%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힘맞추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이런 매그니피센트 7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수익성이 회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네. 급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유효한 전략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애물단지처럼 못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부터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거론이 되면서 이것이 승인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8월 달 정도에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동맹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더욱더 9월 달에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어제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별로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간 그런 거죠. 점이 결국은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형국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YTD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어. 근데 코스닥은 아직 마이너스예요. 굉장히 차별화됐네요. 네, 차별화가 엄청 심하다는 네. 걸 이제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에서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섹터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음식료 네. 혹은 화장품, 전력기기 뭐 이러한 이제 이 종목 그리고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배수가 올라갔는데 반대로 화학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아니면 VR이라든지 완전 이쪽은 명암이 거의 확실하게 이제 엇갈리는.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네. 갖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섹터 안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반도체 안에서만 봤을 때는 HBM 뭐 아니면 신기술 관련된 이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네. 반대로 레거시 쪽에 있는 종목들은 기존 디램. 또 이제 많이 어렵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게임 섹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게임에서 사실상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 주가에 대한 흐름이 매우 안 좋게 되는 그랬군요.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결국은 지금 어닝 시즌이 더욱더 많이 발휘가 이제 되고 본격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시즌 속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조정을 받은 종목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수급 쏠림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즉 쏠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의해서 종목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가지네요. 실적과 저가 메리트, 거기에 쏠림까지 섞여 있는 종목 어떤 거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야? 뭐 이러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뭔데요? 삼양식품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거 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뭐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적에 대한 이슈 자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2분기 때 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 대비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출에 대한 지역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북미 쪽에 중심이 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기서에 대한 더욱더 확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삼양식품이 생각보다 고점 대비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을 향해서 이 실적에 기대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전고점이 71만 8천 원이가 네. 그 정도 생각하시나요? 전고점을 일단 다시 한 번 더 트라이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사실 1분기 때 기록을 했을 때 삼양식품이 상가가 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현이 됐을 때는 실적의 추정치가 다시 한 번 더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양식품 지금 눌림목 구간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두 번째는 국내 사실 어제 시장을 많이 네. 뜨겁게 달궜던 이런 섹터였고요. K원전 가져갔습니다. 자, 원전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또 선정이 임박됐다라는 것도 아까 전에 저 빨간색 표시에 나와 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K원전 네. 사실 정부에서 밀죠.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거기는 한데 이게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 우선 협상자 이게 스케줄적으로 임박을 하게 되면서 예. 기대감에 의한 수급 쏠림이 나왔어요. 사실상 체코 관련돼서 많은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 사업비가 한 30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수치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현재 언론에서는 국내에 관련된 네. 업체들이 이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납기를 잘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장점들을. 가격적으로 조금 더 좋다거나 아니면은 차관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좋다거나 뭐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프랑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프랑스가 러시아와 함께 이제 같이 사업을 영위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러시아 사업을 영위를 한다는 거에 과연 괜찮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국내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그 수주가 대로 되지 못했을 경우에 많은 변동성을 가져왔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승이 나올 때마다 포트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는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표토의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좀 덜 먹게 된다 하더라도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의 단기적인 모멘트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작은 종목들, 테마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어제 상한가를 가게 되고 시간 외에서도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예. 뭐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그런 종목들이 더욱더 좋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이 주물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은 원전에 대한 수주가 정말로 받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어서도 주 기물 관련돼서 생산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미국 관련돼서도 SMR 관련된 이러한 이제 보조물이라든지 이런 부품 관련돼서도 수출에 대한 모멘트가 2025년도부터 확실히 커지는 만큼 그런 부분에 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코앞에 있는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예. 너무 높게 설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25,000원 부근선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전과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보고 계시는 관심주는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삼화전기 가지고 왔어요. 삼화전기. 네. 어떠한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요?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결국은
이 SSD 관련된 이제 이 사업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4년도 상반기부터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늘어나게 되면서 이 SSD 관련된 이 수요도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서버 스토리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 저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고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게 그렇죠. 될 텐데 네. 그것이 결국은 ESSD가 이제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얼마 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 원인 중에 하나도 네. ESSD 관련된 이러한 성장에 의해서 사실상 중국의 시한팹이 이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제 코멘트도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ESSD 관련돼서 신제품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인즉슨 ESSD 관련된 업황 자체가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하반기에도 이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이러한 이 수요의 회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화전기가 여기 관련돼서는 어떠한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게 될 텐데 SCAP이라는 이러한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게 돼요. ESSD에 들어가는 건데 네. 이것이 이제 정전 시에 이제 전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이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들어가야겠네요. 네, 네. 이 정전 시에 전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것도 네. 맞기는 하지만 뭐 메모리 보호라든지 아니면 저전력이라든지 여기에도 더욱더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ESD의 성장과 함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전까지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전자량의 매출만 있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예. 이게 2024년도 4월달에 풀리게 돼요. 5월달부터는 이제 SK 하이닉스랑 관련돼서도 고객사로 이제 맞이를 하게 되면서 좋네요. 더욱더 매출의 볼륨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이제 전장용 관련돼서도 하이브리드 캡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 관련돼서도 성장률이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돼서도 사실상 지금 부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네. 액침 냉각이 사실 서버 관련돼서 하반기 때 더욱더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보게 되면은 GST라든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삼화전기가 다시 한 번 더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거의 9만 원까지 장중에 갔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데 네. 목표가 얼마나 보세요? 일단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 8만 원 제시를 8만 원. 해드려요. 사실 지금이 상당히 주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6만 3천 원에서 6만 4천 원 여기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잘 지지를 해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타겟팅이 될 수가 있게 될 텐데 이 부분만 잘 타겟팅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에 8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8만 원 선에서 만약 실적까지 좋게 2분기까지 나와주게 됐을 때는 플러스 무난하게 이제 9만 원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 그리고 저가 메리트의 쏠림 현상을 연결해서 삼양식품입니다. 가는 게 갑니다. 결국에 전고점 71만 원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중장기 전략도 좋고 또 분할 매도 전략과 재매수 타이밍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25,000원 목표가고요. 마지막으로 삼화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성장에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네요. 이 SSD 사업 성장성도 있고 하반기 수요 기대감과 반도체, 전장 그리고 액침 냉각에 대한 이런 핫한 키워드들의 부품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목표가 우선 1차적으로 8만 원, 그리고 2분기 실적 좋았을 때 플러스 알파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닝 스탠바이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